서울의 작은 동네 도서관, 오후 햇살이 개가식. 서가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한서윤은 신간 코너에 얇은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꽂으며 표지 위로 손끝을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해류라고 쓰인 저자명을 바라보다가 책을 열어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사람의 침묵이 가장 큰 목소리가 된다. 서윤은 그 문장을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도서관 안은 고요했고 오후의 평온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은 국립해양미술관 홍보팀에서 일한다고 소개하며 미술관 개관 10주년 갈라 행사 초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라는 말에 서윤의 시선이 창밖 멀리 보이는 한강을 향했습니다. 10년 전 부산을 떠날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옷장 앞에 섰습니다. 여러 옷들 사이에서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 베이지 원피스를 손에 들고 거울 앞에 대어보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국립해양미술관, 넓은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015년 개관한 이 미술관은 10년을 맞아 특별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홍보팀장 이지연은 메인홀을 걸으며 직원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람객 동선을 확인하고 VIP 좌석 배치를 살펴보며 무대 조명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터운 행사 진행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술관 로비에서는 접수 데스크 직원들이 초청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언론사 관계자들과 문화계 인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미술관 10년 역사를 담은 사진 전시가 마련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추억을 되짚으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개관식 사진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시의 감동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 10년의 시간을 되돌려 놓는 듯 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술관에 도착한 서윤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부산의 공기가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관람객인 척하며 홀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자원봉사자가 방문객들에게 행사 안내서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한부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갈라 프로그램 참여 작가 소개, 후원사 명단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메인홀 중앙에는 거대한 해양 테마 설치 작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파란 유리와 금속으로 만든 파도 형상이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바닷속처럼 일렁였습니다. 벽면에는 바다를 소재로 한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감상했습니다. 특히 한 점의 바다 풍경화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그림 속 파도의 모습이 어딘지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작품 옆 설명판에는 고요한 파도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제목을 보며 잠깐 미소 지었습니다. 고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센 힘을 품고 있는 파도. 마치 자신의 지난 10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홀 한편의 스폰서 테이블에서 화려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소미와 윤가연이 값비싸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소미는 진주 목걸이와 어울리는 네이비 원피스를, 가연은
시선을 끄는 레드 컬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미의 드레스는 완벽한 핏으로 그녀의 체형을 돋보이게 했고 진주 목걸이는 세련된 광택을 내며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가연의 레드 드레스는 대담한 색감으로 자신감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완벽한 스타일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스폰서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미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건네며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가연은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을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폰서 테이블 주변에는 지역의 유력한 사업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근황을 묻고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폰서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시선이 위아래로 훑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서윤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소미가 가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의 모습은 10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한 당당함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홀의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 자원봉사자 한 명이 분주히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성실해 보이는 그 청년은 다른 직원들과 협력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지연이 스태프들과 함께 음향 장비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홀 곳곳의 소리 전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조명 기술자가 각도를 조절하며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준비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생각하며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직원들이 리셉션 공간에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장식된 카나페와 과일, 그리고 각종 음료가 테이블 위에 예쁘게 배치되었습니다. 와인 글라스들이 반짝이며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홀 곳곳에서는 최종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음향 시스템 점검, 영상 장비 테스트, 무대 연출 확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지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진행 스케줄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성공적인 행사에 대한 확신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특히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미술관의 웅장함과 바다가 주는 평온함 사이에서 그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을 떠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이 손들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글을 써온 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손이었습니다. 서윤은 미술관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며 추억을 되짚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기억들, 그리고 자신을 이곳으로 다시 이끈 이유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 앞바다가 석양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지나가는 배들이 작은 점처럼 보였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곧 시작될 이야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갈라 행사가 시작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홀 곳곳에서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우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한쪽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소미가 와인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가연도 함께였습니다. 진짜 서윤이 맞네. 야, 나 소미야, 소미. 기억나지? 소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고 활발했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소미야. 오랜만이다. 헐, 진짜 서윤이구나. 완전 달라졌네. 가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소미도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옛날엔 완전 조용하고 수줍었는데. 지금 뭐해? 어디서 일하는데? 서윤은 잠시 침묵한 후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도서관 일 도우면서 지내고 있어. 도서관? 가연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역시 서윤이네. 옛날부터 책벌레였잖아. 소미가 손을 흔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책이야? 우리는 이제 완전 사업가가 됐는데. 나는 인테리어 회사 차렸고 가연이는 남편이 건설회사 해. 와, 대단하다. 서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치? 이제 애들도 있고 내 아들 민우가 대학생인데 완전 자랑스러워. 성격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대화 도중 홀 한쪽에서 젊은 자원봉사자가 음료 트레이를 나르며 지나갔습니다. 성실한 모습으로 일하는 그 청년을 보며 서윤은 잠깐 시선을 머물렀습니다. 가연이 서윤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저런 애들 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나지 않아? 우리도 그때 힘들었잖아. 소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맞아. 서윤이는 그때도 맨날 도서관에만 있었지? 우리가 놀자고 해도 공부만 하고. 그때는 공부밖에 할 게 없었어.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미가 갑자기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안. 그때 우리가 좀 어렸잖아. 지금 생각해보니 미안해. 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진짜 철없었어. 서윤아, 그때 일들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다 애들이었잖아. 서윤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때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이던 목소리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야 했던 식탁, 그리고 도서관이 유일한 피난처였던 시간들.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미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진짜 서윤이 많이 변했어. 뭔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 서윤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지? 자신감? 그런 게 있어 보여. 예전엔 항상 고개 숙이고 다녔는데. 가연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뭔가 당당해졌어. 아, 그리고 예뻐졌다. 화장도 자연스럽게 하고. 서윤은 그들의 칭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이지연이 진행 요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VIP 축사 명단 확인됐죠? 특히 오늘 영상 메시지 준비는 완료됐나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특별 게스트 관련해서도 일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행사를 위해 몇 달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그녀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리셉션 공간에서
소미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초청받았어? 응, 초청받았어. 오, 완전 신기하네. 도서관이라는데 여기까지 초청받다니. 뭔가 있구나. 서윤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가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멋있다. 우리도 스폰서로 참여했거든. 이런 문화 행사에 기여하는 거 좋더라. 소미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치? 이제 우리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가 됐잖아. 뿌듯해. 우리 회사가 인테리어 쪽이니까 문화 공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근데 서윤이는 어떤 걸로 초청받았어? 서윤이 대답하기 전에 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 같은 거 기획하는 거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 서윤의 모호한 답변에 두 사람은 더 궁금해했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홀 한쪽에서 중년 남성이 다가와 가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태준입니다. 미술관 납품 관련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연이 반갑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오 이사님, 남편한테 들었어요. 항상 수고 많으세요. 오태준은 정중하게 인사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윤은 그 짧은 교환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소미가 가연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남편 회사랑 거래하는 분이야. 미술관에 여러 자재 납품하는 일을 하신대.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미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혼자 왔어? 남편은? 아니면 남자친구? 혼자 왔어. 에이, 아직도 혼자야? 아까워라, 진짜.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가연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나이도 나이인데. 우리는 다 애들도 크고 그러거든. 서윤이도 빨리 정착해야지. 소미가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소개팅 앱도 많잖아. 아니면 우리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게. 괜찮아. 지금 혼자가 편해.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나중에 늙으면 외로워. 서윤은 그들의 걱정을 들으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홀 한편에서는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가연이 기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 기자들도 많이 왔네. 이런데 나오면 좋겠다. 소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스폰서니까 혹시 인터뷰 요청 오면 어떡하지? 두 사람은 그런 상상을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변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리셉션이 한창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이지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메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미가 가면서 말했습니다. 야, 서윤아. 행사 끝나고 같이 밥 먹자. 할 얘기도 많고. 가연도 손을 흔들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지. 우리 단톡방도 만들어야겠다. 소미와 가연은 스폰서석으로, 서윤은 일반석으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서윤은 프로그램 안내서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오늘의 순서가 자세히 나와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 코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갈라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중앙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립해양미술관 개관 10주년 갈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홀 안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먼저 우리 미술관을 아껴주시고 후원해주신 스폰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후원사들의 로고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소미와 가연의 회사명도 화면에 떴고 두 사람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미야, 우리 회사 나왔다. 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봤어. 완전 뿌듯하다. 후원사 소개가 끝나고 미술관의 1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개관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전시회들, 교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한 다양한 활동들이 아름다운 영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이들이 미술관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 시민들이 전시를 관람하는 장면,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영상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리셉션 공간에서 다과를 즐기시며 자유롭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홀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케이터링 공간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와인과 간단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작품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기 위해 전시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소미와 가연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혼자 뭐해? 우리랑 같이 다니자. 응, 괜찮아. 작품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가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작품들 진짜 멋있다.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현대미술은 너무 어려워. 소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냥 예쁘다, 안 예쁘다 정도만 알겠어. 서윤이는 어때? 책 많이 읽으니까 이런 것도 잘 알 것 같은데.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 처음엔 나도 어려웠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 세 사람이 한 작품 앞에 섰습니다. 바다를 표현한 추상화였는데 파란색과 흰색이 역동적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뭘 그린 건지 모르겠어. 가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파도를 표현한 것 같아. 저 흰색 부분은 물거품이고 파란색은 바다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 같아. 오서윤이가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 그때 케이터링 직원이 와인 트레이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연이 와인을 한 잔 더 가져가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바로 옆에 서 있던 상황에서 가연의 팔꿈치가 트레이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트레이가 기울어지면서 레드 와인 한 잔이 그대로 서윤의 베이지색 원피스에 쏟아졌습니다. 아! 홀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순간 그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서윤의 원피스 앞부분이 빨간 와인으로 얼룩졌습니다. 어떡해? 서윤아, 괜찮아? 소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내가 실수했어. 어떡하지? 케이터링 직원도 급하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닦아드릴게요. 서윤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우유였는데 이제는 와인이네. 그 말이 떨어지자 가연도 피식 웃었습니다. 맞아, 그때 생각나네.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유를 쏟아 옷이 더럽혀졌던 날, 그때도 이런 식으로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서윤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마치 10년 전 그때와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야.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미가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웃기다. 하필이면 또 이런 일이. 재수가 없나 봐. 가연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이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지연이 급하게 다가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그때 무대 뒤에서 진행 스태프의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홀 안의 조명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서 무대로 이동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특별한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은 옷에 묻은 와인 얼룩을 내려다봤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에 번진 빨간 얼룩이 마치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와 가연은 더 이상 서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자가 무대 중앙에서 특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미술관의 소중한 후원자이신 분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면서 차분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바다 풍경과 함께 아름다운 캘리그래피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류입니다. 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류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진짜 해류야? 베스트셀러 작가 맞지?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립해양미술관이 지난 10년간 우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해류의 목소리와 함께 그의 대표작들의 문구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조용한 바람, 깊은 곳에서 온 편지 같은 베스트셀러들의 제목이 우아한 서체로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작은 물방울부터 거대한 파도까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윤은 자신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옷에 묻은 와인 얼룩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소미와 가연은 화면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와, 해류 작가다. 내가 그 사람 책 읽어봤는데 진짜 유명해. 나 모래 위에 발자국 읽고 완전 감동받았거든. 나도 알아. 베스트셀러 작가잖아. 여기서 직접 메시지를 보내다니. 완전 대박이네. 가연이 흥분하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 작가 책 읽었어.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다던데. 영상에서는 해류의 철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성장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서윤은 그 문장을 들으며 1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도서관 구석에 앉아 혼자 점심을 먹던 날들, 복도에서 들려오던 수군거림들이 모두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욱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무대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미술관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10년간 무기명으로 후원해 주신 조용한 파도 장학재단 설립자께서 오늘 처음으로 그 정체를 공개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한 파도 장학재단은 부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익명재단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했지만 설립자가 누구인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한 파도 재단이라고? 우리 동네 애가 거기서 장학금 받았는데. 진짜? 설립자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드디어 알 수 있는 거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방금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해류 작가님이 바로 그 설립자라는 사실입니다. 홀 안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소미와 가연도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해류가 장학재단 설립자라고? 헐, 대박. 베스트셀러 작가가 익명으로 장학사업을 해왔다니. 그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이 관객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움직이는 조명이 사람들 사이를 훑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무대 아래에서 서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조명이 점점 서윤이 앉은 구역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미와 가연은 여전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해류 작가가 누구인지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지? 해류 작가가 여기 있다고? 모르겠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TV에도 안 나오고 사진도 없잖아. 가연이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분일까? 아니면 젊은 사람일까? 글 보면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 같던데. 조명이 마침내 서윤을 비췄습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와인 얼룩이 묻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앉아있던 평범해 보이던 여성이 갑자기 모든 시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소미와 가연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말이 안 돼. 사회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해류 작가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인이 묻은 원피스를 입은 채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동안 서윤은 소미와 가연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서윤이가? 말이 안 돼. 방금까지 도서관 일한다고. 소미가 가연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서윤이가 해류라고?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여성이 갑자기 유명 작가로 밝혀진 상황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무대에 올라서자 홀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무대 조명이 그녀를 감싸면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침착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필명 해류, 본명 한서윤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소미와 가연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갔습니다. 그때의 저는 많이 어리고 상처도 많았습니다. 서윤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성숙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 치유받았고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서
조용한 파도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홀 안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많은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성실하게 노력하는 아이들,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서윤은 관객석의 소미와 가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충격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정체를 밝히는 이유는 때로는 조용한 사람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욱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소미는 가연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서윤이가 해류라고? 가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서관 일한다고 했잖아. 이게 말이 돼? 무대 위에 서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장학생 선발 기준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난 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조용한 파도 장학재단의 선발 기준은 3가지입니다. 가정 형편, 태도, 그리고 잠재력입니다. 홀 안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학생, 성실한 태도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학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인맥, 그 어떤 외부 요인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지연이 무대 뒤에서 서윤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대기실에서 쉬시겠어요? 다음 순서 준비하는 동안.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해류 작가님께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동안 미술관 후원 관련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윤은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와 이지연을 따라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로 가는 복도에서 이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옷에 묻은 얼룩은 괜찮으세요? 다른 옷을 준비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가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 가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술관 납품 관련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단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견적들이 몇 개 있거든요. 서윤이 관심을 보이자 이지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태준 이사가 운영하는 회사 견적인데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왜 계속 그 회사와 거래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나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일부 이사진들과의 관계에서. 서윤은 이지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오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아, 실례합니다. 혹시 새 계약건은 내일 다시 논의하면 안 될까요? 오태준의 표정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고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류 작가님이시군요. 정말 영광입니다. 그는 급하게 인사하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예정된 계약 서명은 조금 미뤄도 될까요? 갑자기 검토할 게 생겨서. 이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서둘러 처리하자고 하셨는데.
그냥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싶어서요. 오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이지연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때 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연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곧 마지막 순서예요. 장학생 발표가 있거든요. 장학생 발표요? 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 중 대표로 한 명이 소감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서윤의 눈에 관심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학생인가요? 최민우라는 학생이에요. 성적도 우수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번에 선발됐어요. 오늘도 자원봉사로 행사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서윤은 그 이름을 들으며 오늘 본 성실한 자원봉사자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 학생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지연이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박소미 씨였던 것 같은데요. 서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소미의 아들이 자신의 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서윤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단의 원칙대로라면 학생 개인의 자질만을 봐야 했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소미라는 사실은 묘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작가님, 괜찮으세요? 이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쉰 후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원칙은 원칙이죠. 아이의 자질과 부모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때 홀에서 다시 박수 소리가 들렸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조용한 파도 장학재단 장학생 대표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윤과 이지연은 대기실에서 나와 홀 뒤쪽에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키 큰 청년이 무대에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민우였습니다. 소미와 가연은 관객석에서 민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서윤의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마이크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우입니다. 이번에 조용한 파도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은 그 성실한 목소리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옳은 선택이었다고. 며칠 후 이지연은 미술관 사무실에서 오태준 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자료, 이메일 기록, 그리고 다른 업체들과의 견적 비교표를 펼쳐놓고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이상하네. 이지연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태준의 회사가 제출한 견적은 다른 업체들보다 평균 30%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회사와 거래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메일 기록이었습니다. 오태준과 미술관 이사 중 한 명인 윤정호. 이사 사이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들이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골프장에서의 만남, 심지어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온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윤정호 이사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그는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부인이 윤가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연 씨 남편이네. 이지연은 점점 복잡해지는 관계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준, 윤정호, 가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술관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 보니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 3년간 오태준의 회사가 따낸 계약만 해도 수억 원 규모였는데
모두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오태준이 윤정호에게 보낸 이메일 중에 추가 수수료 지급 관련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또한 윤정호의 개인 계좌로 오태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입금된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명목은 컨설팅 비용이었지만 실제로는 리베이트 성격의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이지연은 즉시 미술관 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관장님,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오태준 이사 회사와의 거래에서 부정 의혹이 발견됐습니다. 이지연은 준비한 자료들을 관장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부풀려진 견적, 의심스러운 이메일, 그리고 개인적 만남의 기록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네요. 즉시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들은 전면 중단하도록 하죠. 그리고 관장님,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도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이니까요.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주 안에 미술관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오태준의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정호 이사는 즉시 해임되었고 받은 리베이트는 전액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미술관은 새로운 윤리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계약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이사들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K아트센터 납품비리 척결, 투명한 문화기관 운영의 모범 사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한편 서윤은 서울에서 장학생 최종심사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발에서 최민우 학생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최민우의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봉사활동 시간도 많고 가정 형편도 지원 기준에 부합합니다. 특히 미술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이 인상적이네요. 서윤은 자료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최민우는 분명히 재단의 선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상위 10% 안에 들었고 3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한부모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생활해왔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추천서를 보면 인품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 덧붙였습니다. 담임 선생님 추천서에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학생이야말로 우리 재단이 지원해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작가님,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학생인가요? 표정이 좀 복잡해 보이시는데. 서윤은 잠시 망설인 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학생의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입니다. 재단의 원칙대로 학생 개인의 자질만으로 판단해야죠. 그게 공정한 거니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공정한 심사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최민우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부모의 과거와 아이의 미래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심사위원들이 모두 동의했고 최민우의 장학생 선발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윤은 심사 후에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미의 아들을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아이는 죄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와 성숙함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장학생 발표 후 서윤은 부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미술관에서 장학증서 전달식이 열렸고 최민우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최민우는 장학증서를 받으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미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소미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미술관 로비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장학금을 받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이 자격으로 받은 거야. 내가 특별히 배려한 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내 아들을 도와주다니. 소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고 못된 일이었어. 서윤은 조용히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그날 와인 쏟았을 때 한 말. 너무 못된 말이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소미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서윤이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은 꿇지 마.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태도를 바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정말 좋은 아이야. 성실하고 착해. 부모의 과오 때문에 아이의 기회를 막지는 않을 거야. 고마워, 서윤아. 정말 고마워. 나 앞으로 달라질게. 정말로. 그때 가연도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해임 소식이 알려진 후 그녀의 사회적 입지도 많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서윤아, 나도 미안해. 그리고 우리 남편 일로 피해 끼쳐서 미안해. 남편이 해임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어. 돈과 지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깨달은 게 중요해. 늦지 않았어. 서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어. 그게 더 중요해. 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대단해. 우리한테 이렇게 당해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성숙할 수 있어? 상처받은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그리고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이 되기도 했고,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와 성장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갈라 행사가 끝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미술관 앞 해변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 바다에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드럽게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역 신문사 기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류 작가님. 인터뷰 요청드린 김 기자입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아서요. 두 사람은 해변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자가 녹음기를 켜며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왜 지금까지 정체를 숨기고 계셨나요? 조용히 글을 쓰고 싶었어요. 작품으로만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공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윤은 잠시 바다를 바라본 후 답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사람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체를 공개한 후 변화된 점이 있나요? 더 많은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단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기자가 메모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조용한 파도 장학재단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도 함께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재단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장학금 지급을 넘어서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 상담, 심리 상담까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바다에서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꿈까지 작아질 필요는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10년 전 부산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때는 상처받고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서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파도가 있어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파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예요.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인터뷰를 마친 후 기자가 떠나고 서유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지연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가님, 여기 계셨네요. 이지연 씨, 어떻게 여기까지? 전할 소식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지연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술관이 투명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윤리 규정이 다른 문화기관들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모든 게 작가님 덕분이에요. 용기 내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지연 씨가 꼼꼼히 조사해 주셨잖아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작가님이 정체를 공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계속 부산에 오실 건가요? 네, 자주 올 것 같아요. 이제 이곳이 다시 제게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뵐 수 있겠네요. 그때 멀리서 최민우가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변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한 모습으로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랄 것 같아요. 네, 정말 성실한 학생이에요. 장학금을 받고 난 후에도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민우가 서윤을 알아보고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정말 감사해요. 민우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 작가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의 또렷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옳은 선택이었다고. 민우야, 장학금은 그냥 받는 게 아니야. 나중에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파도가 되고 싶어요. 민우가 다시 청소 작업으로 돌아간 후 서윤은 이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특한 아이네요. 네, 저희도 그 학생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바다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네요. 작가님도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좋은 활동 기대하고 있을게요. 서윤은 미술관을 뒤로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출판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작가님, 신작 모래 위에 남긴 파도선 초판 매진되었습니다. 독자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베이지색 바탕에 와인빛 선이 그어진 표지의 그 책은 자신의 상처와 성장을 담은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며 서윤은 부산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바다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파도처럼 그녀도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파장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서점에서 모래 위에 남긴 파도선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베이지색 바탕에 와인빛 선이 그어진 표지의 책이 서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표지 디자인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상징했던 와인 얼룩이 이제는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된 것이었습니다. 독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서윤은 차분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작가님, 책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특히 조용한 사람도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부분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 독자가 사인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 문장은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해요. 서윤이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며 답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가 질문했습니다. 조용한 파도 장학재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혹시 일반인도 후원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작은 도움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출간 기념회가 끝난 후 서윤은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 부산 가는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미술관을 찾았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술관 앞에 K아트센터 윤리경영 선도기관 선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새로운 투명 경영 시스템 도입을 알리는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작가님, 오셨네요.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우리 미술관의 윤리 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됐어요. 다른 공공문화기관들도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서윤의 얼굴에 뿌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좋은 변화네요.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니 새로운 전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희망이라는 주제로 지역 청소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시 공간에서 최민우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힘들었을 때 바다를 보며 그린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바위는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렸어요. 민우의 성숙한 말을 들으며 서윤은 감동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서윤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작가님, 정말 오셨네요. 민우야, 그림 정말 잘 그렸구나. 감사해요. 작가님 책도 읽어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내 성실한 모습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파도가 되겠습니다. 작가님처럼요. 그때 미술관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돌아보니 소미와 가연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몇 달 전과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이, 과시보다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너희들도 왔구나. 응, 민우 전시 보러 왔어. 그리고 너도 보고 싶었어. 소미가 조금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연도 덧붙였습니다. 서윤아, 그동안 많이 달라졌어. 우리 말이야. 어떻게? 이제는 다른 사람 험담 안 해.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소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보람을 느끼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조용한 파도 재단에 후원하기 시작했어.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하려고 해. 가연의 말에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세 사람은 함께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예전처럼 거칠애나 과시가 아닌 진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시 관람을 마치고 미술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못했는데도. 소미의 질문에 서윤이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어. 그리고 복수보다는 용서가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더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연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미술관을 나와 바다로 향했습니다. 해변에서 바라본 석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드럽게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각자의 다짐을 새겼습니다. 그때 멀리서 최민우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해변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성실한 모습을 보며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래는 저런 아이들이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아이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출판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작가님, 신작 2세 출간 확정되었습니다. 독자들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가연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바다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다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 이제 가볼까? 서윤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파도는 소리 없이,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삶도 그와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사람의 침묵이 가장 큰 목소리가 된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에서 나온다. 여러분도 한서윤처럼 자신만의 파도가 되어 세상에 좋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